안녕하세요. 마음대를 씻어내고 신명나는 삶으로 이끌어주는 심의 황인근입니다. 오늘 42편 3일옥 출발하겠습니다. 자신의 언행에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를 돌이켜 살펴보는 것이 반성이고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뉘우치는 것이 참회다. 참회란 반성을 통해 지난날의 과오를 확실하게 깨달을 때 따라오는 지극히 아름다운 각성이다. 반성은 자기 성찰의 핵심이며 자기 수양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그런 반성이 참회로 연결되지 않으면 마음의 때가 씻어지지 않는다. 본래 참회란 죄를 지었을 때 쓰는 말이다. 그렇다면 과연 참회해야 할 정도로 내가 죄를 짓고 있을까?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고 내 생활이 즐겁지 못하다면 그것이 내 삶에 대한 죄죠. 특히 다음의 경우에 포함된다면 반드시 반성과 참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겠습니다. 건강한 신체를 가졌음에도 초등학생이 혼자 학교에 가지 못한다. 중학생이 되었는데도 설거지, 청소, 빨래를 할 줄 모른다. 고등학생이 되었는데도 자신의 진로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 성인이 되었는데도 정신적,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다. 중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애정 문제에 휩싸여 있다. 노년이 되었는데도 삶의 지혜가 없다. 이렇게 가면 좀 심각하죠? 이런 상태에 이르렀다면은 결국에는 나 자신에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에도 부담을 주지만은 무엇보다도 나에게 손해죠. 굳이 이렇게 살아갈 필요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외에도 자기만의 감정에 휩싸여서 내가 맡은 일 하나 제대로 못하면 성실한 반성과 깊은 참회가 필요하겠죠. 참회에 이르는 순간에 마음의 잡티는 찢겨 내려가고 그 즉시 내 머릿속의 중압감도 해소됩니다. 나의 과거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더 이상 이제는 이런 길을 가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죠.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우리는 참회를 통해서 내 인생을 유턴할 수 있는 거죠. 새롭게 출발하는 거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20대 중반의 직장 여성이 상담 게시판에서 이런 이야기를 쓰셨네요. 어제 퇴근할 때 동료들이 회식에 가자고 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했어요. 무슨 핑계를 대야 하나 하고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가 없어서 고민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걸 스스로 잘 살피셨어요. 저는 대인관계가 두렵기 때문에 최대한 동료들과 빨리 헤어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제가 날마다 고민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친구들을 잘 사귈 수 있을까의 문제거든요. 이런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저 자신이 너무 곤란스럽네요. 남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울리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어울리지 못하니까 나는 남과 어울리기 싫어한다고 스스로 규정해버리죠. 내 안에 모순을 발견했으니 참으로 다행스럽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대인관계가 어려운 것은 첫째로 자신의 단점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점을 살펴서 반성해 봅시다. 그렇죠. 대인관계가 어려운 것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한 못마땅한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남들이 마치 나를 공격을 할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에 사로잡히는 거죠. 내 인생의 달동네.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것이 내 인생이다라고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포용하고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 대한 달동네, 나의 단점을 내가 인정하고 포용하지 않았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또한 내가 타인을 존중하고 섬기고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상대를 인정하고 바라볼 때 내가 당당해지잖아요. 그런데 내 스스로 타인을 우습게 여기거나 멸시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나 자신이 알잖아요. 내가 멸시하니까 저분들도 나를 멸시할 것이다 라는 심리가 대인관계를 어렵게 하거든요.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인식한다면은 얼마든지 유쾌한 대인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를 성찰하여 무례한 점이 있다면 반성하고 참여하면 고쳐진다. 그리 어렵지 않죠? 30대 중반의 직장 남성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하는 일마다 악수를 넣어요. 이 버릇을 알면서도 계속 반복해요. 아무리 다짐을 해도 고쳐지지 않아요. 허탈하고 의욕도 다 잃었어요. 어떻게 해야죠?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지요.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결과를 인정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허탈하고 의욕을 잃을 정도가 되어야 좋지 않은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변화가 시작되는 자리죠. 네, 그렇습니다. 허탈하고요. 의욕도 잃고 뭔가 이렇게 한번 심하게 무너지고 깨지는 이 자리. 여기서부터 새로운 변화가 오거든요. 엉뚱한 기대치를 가지다가 이렇게 다 깨지고 보면은 차라리 내가 너무나 많이 가진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다 깨지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직 숨을 쉬고 있네? 내가 아직 걸을 수도 있네? 와우, 이건 뭐지? 아직도 젊잖아. 아직 두 팔과 두 다리가 멀쩡하네? 이것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다 깨졌는데도 깨지지 않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가 바로 반석이고 초석이죠. 이 자리를 보게 되면은 오히려 당찬 자신감이 올라오거든요. 모든 의욕이 떨어졌을 때 오는 이 허탈함, 이 자리에서 얻게 되거든요. 인생은 그래서 참 역설이죠. 이 지점까지 왔다면은 감사할 일이라고 봅니다. 축복받을 일이죠. 우리의 옛 선비들은 반성과 참여에 철저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의 아들 박종채는 과정록에서 아버지께서 평소 하시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던 대로 따라하고 잠시의 편안함만 취하며 구차하게 놀고 임시 변통으로 때운다. 천하의 온갖 일이 이 때문에 허물어지고 만다. 네, 우리가 대충 살다 보면 어려워집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도 괜찮죠? 대충 살아도 좋지만 정신 차리고 살아도 괜찮다. 정신 차리고 살아도 좋지만 대충 살아도 괜찮다. 너무 극단으로 가지는 말자고요. 네. 참여한다면 반드시 변화한다. 공부를 안 하거나 대충 하면서 마음이 평화로워지지 않는다고 투덜대는 것. 이것은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되는 핑계다. 지금 내가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다면 오히려 이 순간이야말로 겸허함에 대해 크게 깨칠 수 있는 확실한 전환점이다. 절호의 기회다. 찬스가 왔습니다. 바로 이 자리예요. 찬스! 이 찬스를 잡아봅시다. 논어하기 편에는 증자께서 하루에 3번 다음과 같이 철저히 자신의 삶을 반성하셨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정성을 다했는가? 친구들과 사귈 때 믿음으로 대하였는가? 배운 바를 내 것으로 만들었는가? 놀랍죠? 이런 걸 늘 살피면서 하루하루 내면의 성장을 읽어내셨던 거죠. 우리들도 이처럼 하게 된다면은 날마다 새롭게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혹자가 물었습니다. 증자님은 성인이시니 그 정도의 집중력이 있으셨겠죠.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운 일 아닌가요? 실천해보지 않았으니 어렵게 느껴질 뿐이에요. 막상 해보면 쉽고 즐거워요. 한꺼번에 하려는 욕심만 삼가세요. 한 번에 하나씩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습관을 떨쳐낼 수 있을 거예요. 공부도 욕심을 낼 필요는 없지요.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은 어느새 성인님들이 얘기한 그런 즐거움을 내 것으로 만들게 되겠죠.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도 내 생활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종이에 찍힌 잉크 무늬에 불과할 뿐이다. 마음 공부는 최소 1000번의 반복이 필요하다. 1000번이라고 해도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다. 하루 3번 성찰하면 1년이면 족하다. 하루 한 번만 해도 3년이면 충분하다. 내 인생에 참된 유익을 구한다면 그 정도는 얼마든지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2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사람에 대한 차별심이 심했어요. 친구도 없었고 부모에게 의지하여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거지부터 시작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저분하고 불결해요. 네. 그런 공공씨는 누구와 교류하고 있나요? 또 공공씨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어떻죠? 그야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요. 나이가 어리지 않아요. 더 어린 친구들도 사회생활 훌륭히 하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본인만 힘들어요.
정작 정신을 못 차린 사람은 세상과 사람들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진 공공치가 아닐까요? 좀 따끔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때로는 이런 따끔한 질책이 내 마음의 잡념을 끊어내기도 하거든요. 크게 참여하여 바짝 정신을 차려야 할 사람은 곧 나 자신이다. 저예요. 저 자신. 시음의 황원근입니다. 제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내가 맡은 일에 게을러지면 남의 잘못을 들춰내는 습관이 뒤따르는 법. 그러므로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해 명심보감 정기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부지런함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배이며 삼가 조심함은 몸을 지키는 부적이다. 부지런해야 할 바는 내게 주어진 최소한의 책무요. 삼가 조심할 바는 화풀이와 비방, 원망이다. 이것이 이 요소만 우리가 잘 지켜줘도 순행의 즐거움이 바로 피어날 수 있겠지요. 부지런해야 우리의 삶은 항상 여유롭고 화풀이를 삼가야 내 마음이 늘 평화롭다. 결국은 나를 위한 공부잖아요. 내 마음 평화롭게 하는 거고 내 삶이 즐겁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수양한 만큼 참회가 이루어진다. 참회는 깨치미의 주특기다. 반성하고 참회하면 과거의 잘못과 부족한 것은 모두 소멸된다. 참회할수록 강박이는 무력화되고 내 마음의 때가 싹 씻어지고 과거는 깨끗하게 청소된다. 그래서 오늘 나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된다. 오늘 또다시 새롭게 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다니 이 어찌 신바람 나는 일이 아니겠는가. 나는 지난날 자기 수양의 감각을 잃고 흐릿한 정신으로 지냈던 일과 선을 멀리함으로써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렸던 일들에 대해 깊이 참여한다. 이제 다시 맑고 깔끔하게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생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의 생일입니다. 새로운 인생 출발을 자축합시다. 엽! 1일신 9일신 날마다 새롭고 또 날로 새롭다. 오늘도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기로 합시다. 그러면은 43일차 가장 멋진 도전 여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